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신세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이슈 가져오셨나요? 네, 임금 피크제는 정년을 보장하는 대신 정년이 가까워져 오면 임금을 깎는 제도인데요. 얼마 전 대법원이 임금 피크제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업종과 직군, 사업장에 따라 조건이 적용되는지 일일이 따져봐야 돼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당장 이 제도를 도입한 회사의 운영에도 어떤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슈픽에서 짚어봅니다. 네, 지난 한 주 정말 뜨겁게 달궜던 이슈가 바로 이 임금 피크제 관련 논란이었습니다. 이게 위법이라고 대법원이 처음으로 판단을 내렸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네, 같은 일을 하더라도 이 노동자가 일정 나이가 되면 고용을 연장하거나 또 정년을 연장하는 조건으로 회사가 매년 임금을 깎아왔는데요. 이번 대법원에서는 고령자 고용법상 차별금지 규정을 위반한 임금 피크제는 무효라고 판단한 겁니다. 이번 소송은 국책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했던 A씨가 제기한 건데요. 지난 2011년 당시 55살이었던 A씨는 임금 피크제 대상이 됐고 정년을 유지한 채 기본급이 깎였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놓고 정당성이 부족하다며 무효라고 본 겁니다. 일은 똑같이 하는데도 정년을 보장한다라는 이유만으로 월급이 깎이는 건 아무래도 모순되는 부분이 좀 있어 보입니다. 법원도 이런 부분에서 정당성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소송을 시작할 당시에 55살이었던 이 A씨의 경우에는 실적이 나이가 어린 직원보다 더 높은데도 불구하고 A씨의 임금이 더 줄었다라는 건데요. 네. 게다가 해당 연구기관은 55세 이상 직원의 업무를 바꾸거나 업무량을 줄이지도 않았고 정년도 늘려주지 않았습니다. 이 대법원은 이런 사실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라고 본 겁니다. 즉 짧았던 정년을 늘려준다거나 하던 일을 줄여주면 괜찮지만 정년은 그대로고 하던 일도 그대로라면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임금을 줄이는 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반대로 합리적인 이유는 어느 경우에 발생하는지 그 기준점도 제시가 됐나요? 네, 맞습니다. 이번 대법원은 고령자 고용법이 규정한 나이 차별을 대체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이번에 제시했습니다. 처음으로 제시됐는데 4가지 기준입니다. 즉 도입 목적이 정당했는지, 임금이 삭감된 만큼 업무량과 강도도 줄었는지, 네. 또 그렇게 줄인 임금을 신규 고용 창출과 같은 목적에 맞게 사용했는지 등을 따지겠다는 겁니다.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 합리적인 선에서 임금이 조정됐다면 합법이라는 거겠죠. 임금 피크제의 효력을 결정할 대법원의 첫 기준이 제시된 만큼 개별 사업장별 노사 간 논의와 재협상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사실 지금 굉장히 많은 기업에서 이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일단 통계로 살펴보면요. 네. 직원이 300명 이상인 회사의 절반이 넘는 52%가 임금 피크제를 하고 있습니다. 6년 전에 정년을 60살까지 늘리는 법이 도입되면서 임금 피크제를 도입한 기업들이 크게 늘었는데요.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번 판결로 현장에선 굉장히 혼란이 클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임금 피크제를 적용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현대차, 특히 이 현장 기술직 근로자가 많은 사업장에서 고민이 큰데요. 현재 삼성전자와 현대차, 포스코노조는 매년 노사 협상에서 임금 피크제 폐지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 회사는 임금 피크제를 도입해 정년을 만 60세로 연장하면서 임금을 5에서 10% 정도 삭감했는데요. 특히 임금을 삭감하고도 같은 업무를 했던 직원들이 있는 만큼 이 경우에는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보니까 당장 노동계에서 이 임금 피크제 폐지하라 이런 목소리 커지겠네요. 네, 노동계는 당장 이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이 임금 피크제가 기본적으로 정년을 늘려주기는 하지만 임금을 깎는 제도인데다가 네. 이렇게 비용이 줄었으면 새로운 직원들을 또 좀 뽑아야 하는데 그쵸. 그렇게 하지 않은 기업들이 많아서 불만이 쌓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임금 피크제를 폐지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던 건데요. 앞으로 협상에서도 이번 판결을 지렛대 삼아서 기업에 계속해서 임금 피크제 폐지 주장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기업들 입장에서는 당장 또 불만이 클 수밖에 없겠어요. 맞습니다. 6년 전에 정년을 60살까지 늘릴 때만 해도 이 노사가 합의해서 임금 피크제를 도입했는데 이제 정년 60살이 정착되고 나니까 이 임금 피크제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는
있다는 거기 때문입니다. 즉 임금 피크제가 축소되면 정년을 채우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또 급여와 퇴직금, 인건비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업의 고민은 더 커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은 기업뿐만이 아닙니다. 공공기관들도 마찬가지죠. 공공기관에서도 이렇게 이 정년 연장 없이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는 곳이 많은 건가요? 네, 특히 이런 임금 피크제를 도입한 500여 곳 가운데 87%가 이처럼 정년 연장 없이 임금 피크제를 도입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인천교통공사 퇴직자 21명은 임금 피크제로 깎인 임금을 달라며 사측과 소송 중이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 따라서 지방 공공기관의 임금 피크제 퇴직자들이 잇따라 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아니, 이 정도라면 사실 정부가 좀 직접 나서서 어떤 새로운 기준선을 제시할 필요도 있어 보이는데요.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 고용노동부는 정년 유지형 임금 피크제가 모두 무효라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는데요. 네. 고용부는 대법원 판결은 연령차별에 해당하는 내용이 무효라는 것이라며 임금 피크제 효력에 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관련한 판례 분석, 또 전문가와 노사의 의견 수렴을 거쳐 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지원하겠다는 후속 조치도 이야기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 대법원의 판단이 한번 나온 만큼 그동안 임금 피크제 적용으로 깎였던 임금 되돌려받을 수 있나라는 문의 벌써부터 많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나한테도 적용되는 걸까? 이런 네. 생각 많이 하실 텐데 모두 다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임금 피크제가 어떤 경우에 나이 차별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판단 기준이 나왔기 때문에 특히 적정한 반대급부를 줬느냐가 중요할 텐데요. 이 임금을 깎아놓고 근무 시간이나 강도, 정년이 그대로라면 순전히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로 봐서 무효로 판결이 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해서 제도를 손질하는 과정에서 보상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법원 판단을 받아보고자 고민하는 분들 가운데서도 이미 퇴직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 이미 지난 상황이지만 그 깎인 임금 되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이 임금 채권의 경우에는 소멸시효, 즉 못 받은 임금의 권리는 3년 동안 유지됩니다. 이 지급일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효력이 없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을 받고 싶더라도 날짜를 잘 계산해 봐야 합니다. 그렇군요. 합리적인 기준이 아니라 나이에 따라서 적용한 임금 피크제는 무효라는 이번 판결로 앞으로의 파장이 예상되는데요. 이번 판결을 기점으로 정년 연장과 임금의 새로운 기준점을 찾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신세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